자, 늘 가정적인 우리 박병창 이사님 모시죠.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타이가 굉장히 화려하시네요. 아, 예. 아, 워낙 타이를 안 매니까 요즘에 잘 안 매지잖아요. 거의 안 매죠. 네. 근데 어쩌다 한번 매니까 뭐 보기 좋다 그래서 아, 한번 매봤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자, 오늘 월요일. 자, 그럼 우리가 또 어떤 거 잘 살펴보면서 투자 결정을 또 해야 될지 일단 네. 지난주 미국 시장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지난주 다우는 1%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0.4% 상승했습니다. 지난주 내내 말씀을 드렸다시피 상대적으로 빅테크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나스닥이 상대 강세였고요. 지난주 금요일에는 하락을 했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후장 말 무렵에 반등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다우는 0.03 약보합, 나스닥도 0.35, S&P 500도 0.16 정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본다면 요즘에 최근 3주 동안 주중 변동폭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주중에는 변동성이 크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주간 결과로 보면 그냥 박스권을 하는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참 돌아다녔는데 예, 동네 그런 한 바퀴 가운데에서도 돌아서 집 앞에 와 있는. 다우는 박스권의 상단에서 2주간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약간 좀 내려온 상황이고요. 반대로 나스닥은 박스권의 상단을 상향 돌파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나스닥이 강했던 것은 이제 CPI와 PPI가 좀 둔화되면서 나타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연준의 금리 동결 전망이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AI 관련 섹터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나스닥과 빅테크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다우가 상대적으로 약한 것은 이제 경기 관련주가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나왔던 연준의 대출 관련 보고서가 대출 조건이 강화되고 수요가 감소돼서 향후의 경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그리고 미국의 4월 카드 지출이 2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됐다.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경기 지표가 둔화되고 그리고 은행 우려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경기가 좀 둔화되고 또 침체기로 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하면서 상대적으로 다우는 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장은 주간으로 코스피가 1% 하락, 코스닥은 2.68%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폭이 좀 비교적 컸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것은 지난주 월요일 날 그 전주에 미국 시장을 바라보면서 코스피가 하루 오르고 화수목금 4일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은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몽땅 다 하락을 했습니다. 연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전체적으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 하락폭이 막 급격하게 내려오는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물론 종목별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만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심리도 지금 많이 위축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주가 조작 또는 CFD 조사 여러 가지 내용들이 지금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좋지 않고 그리고 유동성이 축소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도 외국인들은 2,382억 정도로 순매수를 좀 해줬습니다. 일주일 내내 약세였고요. 1분기 실적 발표가 이어지면서 호실적 종목 그리고 섹터 이런 종목은 또 상대적으로 강한 종목도 있습니다. 가장 강했던 것은 이제 자동차였습니다. 자동차 완성차 메이커들이 상승을 했고요. 자동차 부품들은 이제 강세를 보이는 특징을 보였고요. 예. 애플이 호실적 발표하면서 아이폰 판매도 좀 이제 매출이 좀 괜찮았다 이 얘기가 나오면서 애플 관련주들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을 말씀드리면요, 같은 섹터 같은 테마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소형주 위주의 수급이 있었어요. 이 얘기는 그만큼 이제 퀄리티가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종목 위주로만 움직였지 전체적인 흐름은 좀 부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중요한 것만 말씀을 좀 드리면요, 뭐 제조업 지수 나오고 이런데 이번 주에는 경기 지표가 많이 나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16일에 발표될 미국과 중국의 산업 생산, 소매 판매, 고정자산 투자 등 경기 지표입니다. 이 경기 지표가 예상과 괴리율이 얼마큼 되느냐 이것에 따라서 변동성이 좀 있을 것이고요. 예. 그리고 18일 날 4월 컨퍼런스 보드의 경기 선행 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이제 이게 괄호를 쳐놓은 거는요, 실적 발표하는 종목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이제 이거는 전체 지수의 영향보다는 이제 개별 섹터에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9일 날 G7 정상회의 시작되고 미국의 옵션 만기일인데요. 저는 그거보다도 빨간 것으로 표시해 왔는데요. 파월 의장과 벤 버네키 전 연준 의장의 토론이 있습니다. 야. 이게 지금 언론 보도가 나올 거예요. 이게 재밌겠네요. 이게 제일 가장 아니, 이게 중요한 왜 것입니다. 토론하는 거예요? 지금 경기나 물가나 그리고 향후에
기준금리의 전망에 대해서 서로 이제 의견 교환하는 겁니다. 그래요? 뭐 싸우고 이런 건 아니고요. 이런 거는 참 좋은 것 같다. 그러게요. 예. 전 한국은행 총재랑 그러니까 유지열 총재하고 이창용 총재 현 총재가 서로 같이 토론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와.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이게 가장 영향을 많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그래요. 있고요. 그리고 또 그리고 하나는 아마 저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좀 계신 것 같은데 네. 제가 최근 뉴스를 보니까 미국 날짜 기준으로 16일에 바이든이랑 공화당이 만난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여기서 좀 뭐가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는 한다는데 공화당 입장이 조금 강경해서 아마 어쨌든 민주당이 조금 양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전망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이번 주에 계속해서 그것은 이제 노이즈로 작용을 하고 불확실성으로 작용을 좀 하고 있는 건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좀 급하게 하려고 주 초에 할 개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주 후반에 G7 정상회의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일본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 지금 만나서 얘기를 좀 하고자 하고 그런 가운데 굉장히 강력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팽팽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쪽으로 지금 점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다만 이런 얘기들을 하죠. 예전에 2021년처럼 국가 부도 그러니까 신용등급 하향 뭐 이런 얘기까지는 나오지는 않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현재 있는 상태이지만 불확실성 속에서 이걸 지켜보고 있고 시장은 이걸 노이즈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황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일반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S&P 500은 4,200포인트를 이제 못 넘기면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네, 호황지가 동시에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건 이제 여러 차례 계속 말씀을 드렸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가운데 지난주에 4월 CPI와 PPI가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형 기술주와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이 흐름은 좀 더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주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중국 및 미국의 경제 지표가 예상과의 괴리 이것에 따라 시장에 단기 변동성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중국은 좀 좋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미국은 지표마다 어떤 거 좀 좋게 어떤 거 좀 나쁘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온 것에 따라서 시장 변동성이 있을 것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주신 것처럼 이제 초미의 관심이 불치한도 협상입니다. 협상 지속하고 있는 상황인데 주말에 나온 뉴스들은 뭐 많이 전보다는 좀 많이 근접했다 이런 얘기들을 나오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이제 지금 나오는 거는 기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믿고 갈 수는 없고요. 시장에서는 이제 불확실성으로 존재해 있다 이렇게 차라리 생각하는 게 보수적으로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는 요즘에 이제 워낙 심리가 좋지 않고 수급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수급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이렇게 저기 뭐 눌러서 이렇게 HTS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4월 17일 이후에 하락했어요. 4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그동안의 수급을 봤더니 개인들이 2,600억 정도 순매수이고요. 외국인들이 1조 7,800억 정도 순매수이고 기관들이 약 2조 가까이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초 이후에 어떤가를 봤더니 지수는 연초 이후에 코스피가 10.6%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약 34%까지 상승을 했었죠. 10%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21% 정도 지금 현재 상승한 상태입니다. 단기 급등한 부분을 이제 되돌림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사이에 수급을 봤더니 개인들이 약 6.9조 순매도, 외국인들이 9.5조 순매수, 기관들이 3.4조 순매도. 기관들의 매도는 거의 대부분 금융투자예요. 사모펀드가 한 1조 정도 매도를 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개인들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 개인들이 매도하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샀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에 하락가는 동안에는 기관들이 매도를 해서 내려온 부분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지금 이제 수급적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내려오는 장에서 저렇게 했으면은 개인들이 좀 버셨겠어요? 어디 맞습니까? 그러니까 연초 이후에 코스피가 올랐다가 2,500 위로 갔다 내려오는 상황에서 외국인은 계속 샀고 개인은 팔았으니까 예. 그럼 좀 위에서 파셨다는 거잖아요, 개인들이. 계속 내려오는 동안 계속 팔았다가 그러니까. 최근에 떨어지는 동안은 좀 샀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네. 코스피는 2,500포인트를 두고 엇갈린 전망이 있습니다. 지금 S&P 500은 4,200포인트를 두고서 이제 그렇게 보이는 거고요. 근데 그런 가운데 5월 들어서 뚜렷하게 거래 대금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별 가격 부담이 해소되는 과정이다. 그래서 5월은 방향 탐색을 위한 달이다. 이렇게 좀 5월에 지금 전망을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좀 더 안 좋은 뉴스들이 5월에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뉴스 3에서 우리 권 기자님 말씀을 주셨던 것들처럼 지금 시장에 불편한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불편한 뉴스들이. 이렇게 불편한데 뭘 적극적으로 뭘 하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증권사들은 직접적인 악재도 아닌 것이 뭐
기분 참 찝찝하게 이것은 만드는. 시간이 해결해주고 이제 지나갈 거예요. 이 전체 뭐 경기에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고 시장 전체 흐름에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시장 안에서 움직이는 건 유동성의 흐름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네. 유동성이라는 건 돈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유동성이 축소된다는 부분들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시장에서는 어떻든 간에 주가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거고요. 특히 그렇게 유동성이 축소되는 이면에는 심리적인 불안, 심적인 뭐라고 표현할까요? 좀 불편함 이런 것들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일단 증권사들은 유동성 축소한다고 하죠. 당국에는 주가 조작 수사한다고 하죠. CFD 계좌 전수 조사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뭐 심리적으로는 좋지 않은 소리 계속 나오다 보니까 여기 뭐 나오지 않지만 뭐 짜잘한 거에서 뭐 횡령 배임될 수도 있고 이런 뉴스들이 많이 있어요. 카이 100억짜리 배임 공시 떴죠. 그런 것들도 있고 지금 그러니까 이거 뭐 또 우리 시장이 맨날 이래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이제 심리적으로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심리적 매도가 개인들한테는 가장 영향이 큰 것 같고요. 기관들 매도가 왜 그런가를 제가 추정해 보면은 포트폴리오 조정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매니저 입장에서 지금 말이 나오거나 문제가 되고 있는 종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뭐 얼마나 돈을 벌겠다고 또는 돈 버는 걸 떠나서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걸 갖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이제 파는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또 CFD 계좌도 뭐 조사한다고 하니 직접적으로 지난주에 뉴스 여러분 보시면 본인이 밝혔지만 지난주에 뭐라고 할까요? 그 자금이 큰 손의 개인이 CFD 계좌를 이용하면서 한 종목을 그냥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하락가 버렸어요. 뭐 이런 일들이 발생을 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실 불편합니다. 불편해요. 그러니까 개별 종목들이 좀 상대적으로 약하고 지난주에는 보면은 상대적으로 코스피에 있는 대형주가 조금 안정적인 그런 모습을 좀 나타냈고 네. 이게 빨리 돼야 된다. 지난주 금요일에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계속 지금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뭐 그 사이에 낙폭과대 종목은 뭐 매수에 들어와서 차별적으로 움직이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이 불편함이 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또 소득 세금입니다. 세금. 종합소득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계좌에서 개별 종목들 뭐 어떤 것들을 좀 팔고 이런 것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개별 종목이 상대적으로 약한 구간에 들어가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도 그 다음은 뭐냐라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이라는 게 2차 전지가 그 조정 보이고 다시 갈 거냐? 그 지금 자동차가 지금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두각을 보기 시작했는데 자동차냐? 2차 전지 가야죠. 아니면은 뭐 계속 얘기하는 반도체가 할 거냐? 뭐 이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2차 전지 가면 안 될까요? 예? 2차 전지 쪽으로 가면 안 2차 될까요? 전지 성장 확실한 이익 성장이 있는 섹터니까 그리고 주도 섹터가 나섰으니까 그냥 죽지는 않겠죠. 네. 그 2차 전지가 다시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 보여준 거는 자동차예요. 근데 어찌 생각해 보면은 2차 전지는 전기차의 하위인 거고 전기차는 자동차의 하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섹터가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은 확실치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근데 그 자동차는 교체 수요고 배터리는 늘어나는 수요잖아요. 수요죠, 그렇죠. 우리 계속 배터리 제발 한 번만 좀. 나는 왜 하필이면 이때 들어가갖고 왜 난 들어가면 조정이야. 그리고 뭐 요즘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정말 설왕설래하고 그리고 주가가 못 움직이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중에서도 그래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건 그래도 반도체예요. 물론 우리나라 시장을 사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제일 많이 사는 거지만 반도체도 관심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주가는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관심권에 두고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뉴스 한번 살펴보실까요? 네.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건데요. 4월에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 플러스 채권 32.5억 달러 순유입되었다라는 건데요. 채권 유입이 굉장히 컸습니다. 23억 달러 정도의 4주쯤 들어온 건가요? 네. 채권이 더 많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주식은 지금 9.1억 달러 되는데 이것도 좀 더 들어왔습니다. 제가 실제로 눌러보면 순매수는요. 그래서 이게 2022년 7월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순유입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중요하게 보는 것 같고요. 채권이 많이 들어왔다는 거 하고요. 그리고 주식은 거의 대부분 반도체 위주 외국인들은 들어왔다라는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는 그렇게 어떤 쪽에서는 크게 부각을 시키고 어떤 쪽은 별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테슬라가 중국에서 판매된 거의 모든 차를 리콜한다라는 붉은 보고발 뉴스가 있었는데 한두 대가 아닐 텐데. 테슬라에서는요 리콜이 아니다 이거는. 이건 업그레이드다. 뭐 OTA인가 뭐 예.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그냥 해주는 거죠. 예. 네. 중국에 진출해서 판매한 총이 113만 대인데 네. 111만 대 차량의 원격으로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여서 문제 부분을 개선한다라는. 아니, 2만 대는 뭐 도대체?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2만 대는 뭘까요, 진짜? 하려면 다 해주지. 네. 근데 이건 왜 이렇게 했냐? 중국 당국의 압력이 상당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브레이크와 가속기 결함이 계속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냥 넘어가고 그랬는데 이 압력이 계속 있으면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하겠다 이런 뉴스가 좀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리콜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이거는 업그레이드다. 개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쪽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뉴스는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뉴스를 좀 하나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중국이 빠른 경제 회복이 가셔야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파이낸셜 뉴스가 나왔습니다. 2분기 7%대 성장 전망한다는 뉴스는 중국의 은행연구원에서 발표한 거고요. 7%요? 네, 그래서 중국 은행연구원에서 발표한 내용은 요겁니다. 요 정도로 좀 추이를 하고 있어요. 1분기 4.5%, 2분기 7.6%. 7.6. 워낙 이제 작년 2분기가 안 좋았으니까. 그렇습니다. 상하이 대봉쇄했던. 그때가 이제 그때죠. 2분기군요. 이렇게 지금 이제 보고 있는 건데요. 근데 이제 그 근거를 대는 게 지금 경제 지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난번에 4월에 경제 지표 PMI가 낮게 떨어졌죠. 한번 떨어졌어요. 4개월 만에. 시진핑 주석이 직접 나서서 경기부양 정책 회의 주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1분기에 그 지방 특별제 발행 확대한 것을 봤을 때 돈이 유동성이 풀어져 있기 때문에 2분기에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런 거는 우리 시장에 직접적 영향을 줍니다. 이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실제로 이것도 시황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지만은 예상치하고 실제치하고 괴리율 이것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생긴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는 별로 중국에 얘기 별로 안 하잖아요. 저도 여기 얘기를 해보면요. 그 여기 뭐 김프로님 계실 때도 그렇고 정프로님도 그렇고 그냥 넘어가잖아요. 별 추가적인 얘기 별로 안 하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뭐 들으시는 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월가에 나오는 자료들을 보면은 중국 얘기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요? 하반기 기대. 왜냐? IMF에서 지난번 얘기할 때 중국이 세계 경제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22.6% 기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좋아져야 된다. 중국 좋다.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중국이 또 구원투수로 좀 나서야 된다 이런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렇게 잘 될지 안 될지는 이제 가봐야 되는 부분이지만요. 그런 기대감이 상당히 있고 만약에 이렇게 좋게 나온다면은 실제치가 전망치하고 비슷하게 나온다면은 시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또 이게 되면은 중국이 회복하면은 우리한테 도움될 거 뭐 있나 이거 계속 찾아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잘 안 보여서 얘기를 좀 덜 하게 되는 경향이 좀 있는 예전에 것 같아요. 중국 막 좋아질 때랑 지금은 상황이 좀 많이 다른 것 같다. 네. 이건 이제 정책적인 내용 때문에 그렇잖아요. 네, 그런 내용들이 좀 있긴 한데 그래도 중국이 좋아지는 부분은 만약에 직접적으로 심리적으로도 영향을 많이 받지만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중국이 좋아지면 유럽이 같이 좋아집니다. 중국은 미국과의 교역도 굉장히 많죠. 유럽 교역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런데 유럽이 좋아지는 부분이 있으면은 글로벌리 전체적으로 분위기 자체가 좀 달라져요.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지금 전 세계가 다 안 좋다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이끌어줄 구원투수를 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번째는 삼성전자가 자율주행 반도체에 바쁜 행보를 한다. 이 뉴스도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지난번에 이제 마감을 했던 오토센스 디트로이트 2023 참가를 했는데 차량용 이미지 센서를 시연했다는 거예요. 오토센스 디트로이트 2023이 아마 무슨 자동차 쇼 뭐 예, 이런 그렇습니다. 건가 보죠? 자동차 쇼입니다. 근데 자율주행에 대한 기술이 가장 많이 나왔는데요. 삼성 파운드리에서는 이제 차량용 반도체 생산을 강화한다라는 내용들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재용 회장과 머스크 회장이
회동을 했는데 개별 회동은 처음으로 예. 개별 회동을 했다고 합니다. 이재용과 일론 머스크가 예. 단독으로 만난 게 처음이다. 예. 그래서 미래 첨단 산업 분야에 대한 협력을 논의했다. 구체적인 얘기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예. 이렇게만 나왔거든요. 근데 왜 그랬냐? 뭐 일상적인 뭐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일론 머스크가 상당 부분 일론 머스크 하는 게 너무너무 많잖아요. 예. 분야가. 근데 그런 분야에 트위터도 하고. 그렇죠. 그런 분야에 일단 협업하는 것에 삼성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삼성 애플에는 많이 있는데 네. 일론 머스크하고 같이 하는 거 그렇게 많지 않아요. 테슬라랑은 별로 없나? T1 칩 자율주행 반도체 파운드리를 그렇죠. 삼성 걸 네,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 삼성이 시스템 반도체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쪽으로 좀 더 주력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에서 좀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뉴스가 상당히 많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용 반도체는 일단 반도체 업황 둔화에도 불구하고 네. 성장을 계속하고 있고요. 올해에도 약 13.8% 성장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물론 전체 메모리의 반도체에 있었던 낸드 플래시 반도체하고 이 시스템 반도체하고 이 비중 자체는 훨씬 작아요. 훨씬 작습니다. 훨씬 작지만 계속해서 지금은 작지만 성장하고 있는 곳인데 이거 놓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요것 후속 뉴스들이 어떤 게 나오는 건지에도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LG전자도 뭐 그냥 있지는 않았겠죠. LG전자도 여러 가지들 지금 전장 사업 부분에서 박차를 좀 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독일의 지능형 이제 차량 이게 회사 이름은 엘레아오 오토모티브인데요. 여기 네. 이제 전기차 전면부에 들어가는 지능형 IC 센서 개발하는데 협력한다 이런 뉴스가 좀 있었어요. L전자는 전장 사업에 굉장히 주력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게 전체 실적에 크게 기여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죠. 전에 한번 제가 이거 차트를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삼성은 하만은 엄청나게 컸습니다. 삼성 하만은. 그런데 L전자는 이제 적자에서 벗어나서 수주는 굉장히 많은데 흑자 규모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이익의 규모 자체는. 그런데 그 이익의 규모가 이제 지금은 작지만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전체에서는 이쪽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고 그리고 전체 시장에서 요즘에 가장 그래도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갖는 것은 자동차. 자동차에서 전기차가 그동안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제 조금 얘기가 바뀌고 있는 게 자율주행과 전장 부품 얘기를 또 같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여기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7번째, 8번째 뉴스는 의견들도 있고 좀 뭐라고 표현할까요? 불편한 뉴스일 수도 있고 뭐 이런 뭐 그래요. 그런데 아무튼 7번째 뉴스는요. 이 증착기는요. 일본에 있는 캐논 토키를 제가 예전에 증착기 업체들 탐방 다닐 때가 10년도 넘었는데 그때도 증착기 이거 우리나라 국산에다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도 뭐 여전히 그냥 거의 독점적으로 캐논 토키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증착기는 뭐예요? 그 원판에다가 네. 그 발광 유기 그거를 뿌려서 분산시켜서 끓여가지고 거기다가, 위로 해서 붙이는. 붙이는 거잖아요. 아 끓여서 붙여요? 네. 기체화해가지고 증착이라는 거구나. 그래서. 예. 위로 붙이는 거.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사실 LG도 그렇고 OLED 향 계속 투자한다고 하잖아요. 왜 그런 얘기가 나왔냐면 처음에 시작이 애플 IT 향에 OLED 쓴다 이 얘기가 나오면서 여기 얘기를 많이 하고 투자를 많이 한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일본 토키가 애플 선호 상황이 때문에 그랬는지 자기의 거의 독점적 지위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 뭐 다른 이유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증착기 한 대당 우리나라 돈입니다. 1조 5천억 이상의 가격을 요구를 좀 하고 있어서 이 수익성에 이거 좀 빨간불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을 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업계에서는 대안이 없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걱정을 하는 뉴스가 조금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이게 예전에 한번 삼성전자가 디스플레이 IT 디스플레이 투자한다고 뭐 4조 얼마 투자한다 그래가지고 크게 뉴스된 적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스마트폰 말고 태블릿 들어가는 거. 네네네네. OLED. 그 아까 4조 얼마 투자한다고 그때 봤던 것 같은데 근데 저기 증착기 하나가 1조 5천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착기 3개 사면 끝납니다. 아 그래요? 근데 그래갖고 좀 사실 증착기 이렇게 비싸요? 뉴스가 좀 됐던 게 우리나라 국내 업체가 하나 네. 애플 쪽에서 이거 써도 된다라고 허락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루머가 돌면서 가격 급등, 주가 급등하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증착 업체들이 그 업체가 많이 오르긴 했는데 그 업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증착 업체들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는데 애플이 얘네 걸 해달라고 하는 거죠. 캐논 토키 야 비싸다. 제일 안정적이니까요. 이제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서. 검증돼 있으니까. 뭐 끓이는 게 이렇게 비싸나? 기- 집에 인덕션도 있는데 우리. 와 1조 5천. 예. 그 아까 말씀 주셨던 뉴스의 8번째 뉴스는요. 네. 삼성전자가 일본의 첨단 반도체 거점을 신설한다. 이렇게 신문에 나온 건데요. 3천억을 투자해서 첨단 반도체 시제품 라인을 건설한다는 거예요. 연구소는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왜 그런가에 대해서 이게 반론도 많고 비판도 많아요. 이 뉴스 보니까 엄청 비판도 많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거 뭐 어느 한쪽에가 옳고 그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뭐 이제 분석 자료를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TSMC는 2021년도에 패키징 연구 시설 건설을 해서 그 이후에 삼성전자가 TSMC를 계속 못 따라가는 거 아니냐. 그 파운드리 있잖아요. 파운드리 TSMC하고 삼성전자하고 이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예, 점유율 격차 점유율 격차 벌어졌어요. 삼성전자가 더 오히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TSMC가 더 올라가면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후공정 쪽에는 조금 뒤떨어지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그랬기 때문에 이거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있고 뭐 정책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공 기자님이 자세히 설명 주신 것처럼 대규모 공장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예. 연구시설에 시설에 시제품 라인을 건설하는 정도 있는데 이제 이 7번 뉴스하고 8번 뉴스하고 동시에 봤을 때 아까 공 기자님도 전해주신 거에 뭐 저도 공감하는 내용인데요. 뭐냐면 우리나라에 이러한 후공정 업체들이 또 많아요. 증착기 업체도 많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나라의 이런 뭐라고 볼까요? 이쪽에서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훨씬 더 기술력이 좋아져야 되고 커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부분들에 어쩌다 한번 나오긴 하는데 그리고 전체적으로 정책적으로 뭐 이쪽을 뭐라고 할까요? 발전시키기 위해서 뭐 한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뭐 계속해서 이런 뉴스를 보면은 아직까지도 뒤떨어져 있는 거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더 시급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들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얘기하잖아요. 굉장히 글로벌리 강한 중소기업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대기업은 좀 일단 전체 수출에서는 크지만은 그래서 우리 이런 뉴스 나오면은 여기에 관련된 중소기업들이 움직입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뉴스는 가져왔는데 네.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그런 기업들 중에서 기술력을 글로벌리 인정을 받는 기업들이 나온다면 그거는 뭐 우리 투자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성공적인 투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찾아야 된다. 이런 말씀까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장비 업체들 입장에서는 뭐 삼성이라든지 이렇게 큰 회사들이 한번 써줘야 이게 또 레퓨테이션이 되거든요. 예. 근데 이게 그 업체 입장에서는 삼성 입장에서는 또 이게 우리나라 소부장이 있어야 캐논 토키 가서 좀 깎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써주고 서로 검증해주면은 윈윈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을 텐데 그거 한 번 하기가 참 어렵네요. 뭐 한두 푼짜리는 아닐 테니까 지금 당장 또 그럼 그거 잘못되면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얘기도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죠.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좀 어쨌든 나눠져 있는 게 예. 우리 삼성에게도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렇죠. 네. 시장 상황 잠깐만 하나만 더 언급을 좀 드릴게요. 네. 요즘에 그 실적 발표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가 실적 발표 하잖아요. 네. 이제 완전히 맨 마지막에 하는 기업들은 좀 중소형주들 조그만 데에서 뭐 이렇게 끝까지 보고서 하는 데도 있지만은 요즘에 나오는 거는 이제 그런 건 아니고요. 뭐 이번 주에도 엔터 회사들 다 실적 발표하고 그렇습니다. 예. 근데 거기에 어떤 걸 조금 보시면 좋겠냐. 좋은 데는 빼고요. 네. 안 좋다라고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반도체라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반도체인데 실적이 요번에 감익이 돼서 전년비에는 마이너스 40%고 뭐 전분기 뭐 이런 데들 많이 나오잖아요. 예, 예. 그런 데들 내가 그 주식을 갖고 있던 어떤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전년비 뭐 YOY 아니면 QOQ로 어느 정도 예상을 했는데 그부터 떨어졌어요 실제로. 그런데 주가가 그건 알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앞으로 좋아질 거야라고 반응을 하면은 향후에 그 섹터 또는 그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보면서 그 주가 추이를 바라볼 수 있는 건데요. 예. 그렇지 않고 똑같이 그렇게 실적이 나왔는데 어떤 그냥 딱 맞으면서 떨어지는 애들이 있어요. 그거는 수급이 없거나 기대가 없게 되면 그러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시기가 이 실적 발표 시기거든요. 그래서 실적 발표 시기에 요즘에 보면은 그래서 개별 종목의 보고서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예산 실적들이 나오는데 그 본 실적하고의 차이 이 차이에 있어서 주가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체크해 둬야지 이후에 우리는 실적 발표하면은 항상 걱정 반 기대 반 이렇잖아요. 근데 걱정이 더 많죠. 호실적 예상했는데 호실적 나오면 매도 나오는 거 아니야? 호실적하면 피크아웃이라고. 뭐 이런 예상 걱정도 하고 또 당연히 실적이 안 좋다라는 거를 예상하고 있으면 막 걱정스럽잖아요. 근데 이게 매번 실적 발표할 때마다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다음 2분기 실적에서 가늠해 보기 위해서는 이번 실적 발표 때 어떻게 움직였냐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는 게 좀 조금 더 부지런해야 됩니다. 실적 시즌에는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게 좀 구분되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떤 회사는 실적이 좋을 때 좋고 어떤 회사는 뭐 실적이 안 좋을 때 좋고 뭐 이런 거. 산업의 사이클이죠. 산업의 사이클이 전망이 산업의 사이클이 이번에 뭐 1분기, 2분기 지나서 하반기에 3반기에 안 좋고 하반기에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실적이 감액되는 걸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서 빠지지 않거나 뭐 그냥 왔다 갔다 하거나 뭐 요 정도인데 하반기 전망이 안 좋은데 실적이 안 좋은 거 있잖아요. 정말 답 없어요. 이게 사이클, 산업 사이클에 연동하면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 오늘도 잘 보내시고 내일 아침도 우리 박 이사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투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동안 좀 편하다가 요즘 불편해졌죠. 예, 근데 뭐 주식시장이 좋았다 안 좋았다 그러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아침에 다시 뵙죠. 함께해 주신 교보증권 박병창 이사님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